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11월 달하고 12월 달까지는 그 민법 총칙의 기초를 잘 닦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수업 받는 동안에는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셔도 되고, 제가 칠판에 쓰는 내용을 열심히 보고, 그 다음에 따로 제가 설명을 자꾸 하다 보면 자꾸 쓰고 싶어지는데 쓰지 마세요. 그러니까 쓸 시간을 제가 따로 드리거든요. 따로 드리니까 하여튼 제가 하는 얘기를 집중해서 잘 들어보세요. 네. 자, 이제 건물 매매 계약 가지고 한번 해봅시다. 건물 매매 계약. 갑이 이제 건물 하나 가지고 있는데, 을과 건물에 대해서 이제 매매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갑이 을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건물을 1억 원에 팔 테니까 네가 사라라고 말을 했어요. 이걸 이제 청약의 의사 표시 이렇게 부릅니다. 그다음 을이 좋다 1억 원에 사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승낙의 의사 표시입니다. 그럼 청약의 의사 표시하고 승낙의 의사 표시가 합치되면 갑과 을 사이에는 매매 계약이 성립하죠. 매매 계약이 성립하면 갑은 을에게 뭘 해줘야 될까요? 건물 판 갑은 을에게 뭐 해줘야 되죠? 대금 지급이 아니죠. 건물을 넘겨줘야 되죠. 갑은 건물을 판 사람이니까 갑은 을에 대해서 건물을 넘겨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법적으로 표현하면 건물을 넘겨준다. 이게 이제 이전인데 법적으로 정확하게 표현하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을에게 넘겨주는 겁니다. 갑은 을에게 건물에 대한 무엇을 이전해 줘야 되고 소유권을 이전해 줘야 되고 을은 이에 대해서 뭘 줘야 돼요? 돈 줘야 되죠. 을은 이에 대해서 대금 지급해 줘야 됩니다. 쉬운 거 하나 얘기해 봅시다. 쉬운 거. 자, 대금은 금전에 한한다. OX. 대금은 금전에 한한다. O. 을이 반드시 돈을 줘야 돼요. 그래야 매매가 돼요. 그럼 을이 돈 말고 다른 걸 주게 되면 물건을 서로 맞바꾸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교환 계약이 되는 겁니다. 하나 맞췄어요? 우리가? 자, 매매에 있어서 대금은 금전에 한한다. OX. O. 금전. 이해됩니다? 자, 그러면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가 모여서 매매 계약이 됐고 매매 계약 체결한 경우에 갑은 을에게 건물 소유권을 이전해 줘야 되고 을은 이에 대해서 대금 지급해 줘야 됩니다. 제가 순서대로 이제 차근차근 썼는데 그 다음 여러분이 맞추셔야 돼요. 그럼 매매 계약은 무엇과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청약의 의사표시와 승낙의 의사표시로 이루어져 있죠. 그리고 매매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건물 소유권 이전 청구할 수 있게 되었고 대금 지급 청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해돼요? 네. 매매 계약은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로 이루어져 있다. 그다음 매매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건물 소유권 이전 청구할 수 있게 되었고 대금 지급 청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중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중에서 권리가 변동하게 된 원인은 첫 번째예요, 두 번째예요, 세 번째예요? 권리가 변동하게 된 원인은 첫 번째다, 두 번째다, 세 번째다. 잘 들어봐봐요. 자, 매매 계약은 이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매매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두 가지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이거예요. 그러면 제가 물어본 내용이 다음 중 권리가 변동하게 된 원인은 뭐냐? 라고 물어본 거니까 이루어져 있다를 찾아야 돼요? 때문에를 찾아야 돼요? 되었다를 찾아야 돼요? 이걸 골라야지. 때문에 그랬으니까. 원인은 그랬으니까. 때문에 이걸 찾아야 되죠. 제 말 이해돼요? 다시. NG. 새로. 매매 계약은 이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고 매매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건물 소유권 이전 청구, 대금 지급 청구할 수 있게 되었다예요. 그럼 세 가지 중에 권리가 변동하게 된 원인은 그랬으니까 이건 때문에를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첫 번째다, 두 번째다, 세 번째다. 두 번째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매매 계약이 바로 요 놈이 권리가 변동하게 된 원인입니다. 그 다음 두 가지를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랬으니까 요게 권리 변동의
결과예요. 결과. 그다음 청약의 의사표시와 승낙의 의사표시는 매매계약을 구성하는 개개의 사실입니다. 개개의 사실. 매매계약을 구성하는 개개의 사실. 사실 제가 개개의 사실 이렇게 썼지만 실제로는 앞에 게 숨겨져 있는 거예요. 권리 변동의 원인이 되는 개개의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거예요. 개개의 사실이 모여서 권리가 변동하는 원인이 되고 권리 변동 원인에 해당되면 반드시 그에 해당되는 결과가 나오도록 돼 있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요 권리 변동의 원인이 되는 개개의 사실 이걸 부르기가 힘드니까 단어 하나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권리가 변동하게 된 원인이 되는 개개의 사실 요놈은 법률 사실이라고 부르자 이렇게 정한 겁니다. 그 다음 권리 변동의 원인 요놈은 법률 요건이라고 부르자 이렇게 정한 거예요. 그리고 권리 변동의 결과 요놈은 법률 효과라고 부르자 이렇게 정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기억하셔야 되는 건 순서예요. 순서. 이걸 까먹으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맨 앞에 있는 게 뭐죠? 법률 사실, 그 다음에 법률 요건, 그 다음에 법률 효과.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같이 해봅시다 이러면 여러분은 써야 돼요? 같이 말로 해봐야 돼요? 말해봐야 돼요.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일단 중요한 건 순서라고 그래서요. 제일 앞에 있는 게 뭐죠? 법률 사실, 그 다음 법률 요건, 법률 효과. 그래서 법률 사실이 모여서 법률 요건이 되고 법률 요건에 해당하면 반드시 그에 해당되는 법률 효과가 나오도록 돼 있어요. 모든 법이 다 이렇게 돼 있어요. 모든 법. 민법뿐만 아니라 다른 법도 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따져보고 느끼지 못해서 그렇지 실제로는 다 이렇게 돼 있어요. 뭐가 모여서 법률 사실이 모여서 뭐가 되고 법률 요건이 되고 법률 요건에 해당하면 반드시 뭐가 나오도록 돼 있다. 법률 효과가 나오도록 돼 있다.